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극복 노하우를 알렸습니다.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들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1월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를 발견하여 검역 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최근 이태원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대규모 지역사회 전파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컸는데요. 방역당국의 신속한 정보 공개와 대량 검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 발병은 우리 사회에 대규모의 폭발적인 유행을 불러왔는데요. 소방청에서도 위기대응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체제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344개 구급대를 감염병 전담 구급대로 지정해 이송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비군사적인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확산 방지를 돕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은 의료 지원은 물론 방역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투입돼 맡은 바 임무를 다해내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진 여부 검사를 차에 탄 채 진행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했는데요. 지금은 선도적인 방역 시스템의 기준이 됐습니다.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그런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건 뭐 전 세계가 따라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진단 키트를 우리처럼 빨리 정확한 진단 키트를 만들어낸 국가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국민은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 능력이 탁월하다 하는 생각을 뭐 한편으로는 합니다. 전례 없는 글로벌 보건 위기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진단 키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어려우셔도 자가격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이탈하는 것이 뜨지 않도록 좀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의 역할은 더 늘어났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검체 수치를 받습니다. 진단 검사를 받고 이동할 때 승용차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한 해외 입국자 전용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임시격리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외 입국자들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14일 이상 임시격리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수고와 헌신, 희생정신을 보여준 사람들은 바로 의료진이었는데요. 의료진을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에 정부도 동참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갖춘 의료기관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감염 관리가 철저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면회가 제한될 뿐 아니라 의료진의 방호 기준도 높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업체가 개발한 워크스루 장비의 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 관련 업무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내의 한 장비 생산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양방향 워크스루의 특허 출원과 해외 수출을 정부가 돕고 있습니다. 코리아 워크스루는 코로나19 검역 현장에 투입돼 확진 검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내면서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주변 감염 없이 대규모로 검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에서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수출 지원에 나섰고 나아가 한국형 워크스루를 세계 표준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소방청은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공공장소에 대해서도 방역에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을 마치고 복귀하면 구급차는 물론 이송에 사용된 장비들도 철저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대원들도 출동 후 철저한 소독으로 안전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의심 환자뿐만 아니라 호흡기 증상이 있는 모든 환자를 이송한 뒤에는 차량 내 외부를 모두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할 때도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환경부가 허가한 소독 제품으로 방역합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보호장비 확보와 감염 관리 등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음압 구급차들이 부족했고요. 또한 음압 들 것, 특히 음압 들 것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대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장비들 이렇게 확충하는 데 앞으로 주력을 할 거고요. 전국 소방본부에서 음압형 들것을 신규 또는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음압 구급차는 총 30여 대 구매를 목표로 잡고 재원 마련에 나섰는데 별도 기준이 없었던 음압 구급차 관련 기준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병 방역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방역 활동이 공존하는 생활 방역 체계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응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생활 방역 개념이 생소한 시민들과 업소를 대상으로 생활 방역 캠페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업소를 직접 찾아 지도 점검 활동도 하는데요. 일하시는 분들 발열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 있으시면 바로 이제 퇴근 조치하고 출근 중단해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국민들이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 보건의료 관계자를 위한 웹세미나와 화상회의는 7월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소규모 집단 감염이나 지역사회 전파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앞에서 힘을 모으는 성숙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국민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면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